안녕하세요. 법도TV 엄종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 주선을 거부하여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에게 문제가 있어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간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반드시 신규 세입자 주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약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선 노력을 포기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 반환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4 제1항에는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상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고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을 해야 하고 건물주가 이를 거부해야 소송에 대한 청구 취지가 생깁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던 사실과 계약을 거부했던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 주선 없이도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면서 세입자에게 신규 세입자 주선을 명확하게 거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 자체가 신규 세입자에 대한 주선 거부를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실제 주선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거부를 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건물주가 주변 부동산과 단합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급작스러운 재건축 통보를 할 경우에도 건물주로 인해 신규 세입자 주선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권리금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금에 대한 권리 행사는 정해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건물주의 방해가 확실한 경우 계약이 끝나더라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는데에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버리면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자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세입자는 신규 세입자를 찾아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건물주의 방해로 신규 세입자 주선이 불가능하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3년 이내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종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